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 브리핑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삼성이 한국의 최고의 대재벌이 돈으로 한마디로 정치권을 포획한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정치 권력의 머리 위에 이 자본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권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기업적, 개인적 이해관계로 정치권을 통제하는 사상 초유의 대접을 삼성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순실 게이트 터진 이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제가 박근혜 정권 초기 정권이 잘 되라고 사실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오던 시절에도 한결같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삼성이라는 초유의 기업에 포획이 되어서는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정권조차도 지난 대선에서 다른 쪽을 지원한 삼성의 한마디로 노예가 되어서 이 지경까지 와서 정권이 무너지는데요. 정작 삼성은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강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연 판사도 결국은 뇌물이 아닌 강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부분도요. 강요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이 빠져나간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부분에서요. 뇌물죄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강요죄만으로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협박을 해서 거듭 대통령이 독촉을 해서 할 수 없이 줬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박 대통령이 다 뒤집어쓰고 삼성은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보수 일각 사람들이요, 저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뭐 요즘 형평성을 잃고 감정을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감성적이다, 운동권 근성이 드러났다 어쩌다 하는데요. 제가 보수라는 사람들한테 속았지 당신들이 나한테 속은 게 아닙니다. 나는 박근혜 정권에 엄청난 헌신과 제 개인적인 투자를 했고 얻은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요. 제 방송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지 말라고 진작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게 박 대통령이 좋다는 사람들 안 봐도 방송의 조회수는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방송 안 보겠다, 구독 중단한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설픈 협박으로 제가 굴복할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미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작년 1년 동안 저는 각종 공작적인 이 법적 문제에 충분히 시달렸고요. 그것도 다 극복하고 버텨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경까지 와서 제가 제 입장을 바꿀 것 같습니까? 당신들의 영혼이 불쌍할 뿐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이 매우 중요한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한경호가 어떠니 저떠니 좌빨신문이니 우빨이니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패 청산에 있어서요, 자운 따지는 그런 추잡한 짓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가 이야기했다고 사실이 거짓이 됩니까? 그 배경의 이해관계요? 그래, 박근혜가 정권 잡아서 국민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프랑스에서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국민들의 73%가요.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 또는 쇠퇴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흑백 간의 갈등, 부패로 거의 국가가 해체되어가는 남아공에 이어서요.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주요 국가 22개 중에서 두 번째로 국민들이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 국가를 유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답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 탄핵을 가장 앞서서 거리에서 곳곳에서 주장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은 삼성이고 삼성의 이재용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이요, 이 헬거스트란이라고 성마장 올브르에 있는 정유라가 은신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성마장, 거기에 정유라의 말이 보관되어 있을 걸로 보이고 이번에 정유라가 체포될 때 같이 마필 관리사가 있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5-6마리의 말이 최소한 이 헬거스트란 성마장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삼성이 정유라에게 사줬다는 비타니 버이가 사실은 삼성의 소유도 아니고 정유라의 소유도 아니고 헬거스트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성마장 소유였다.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헬거스트란 이름으로 그 말이 소유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삼성은 그 말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환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느닷없이 10월 중순쯤에 그 도피를 하기 바쁜 즈음에 이 블라디미르라는 스웨덴 국가대표격 명마 비타니 버이보다 훨씬 더 비싼 말을 정유라가 최순실이 샀다가 호주의 선수에게 다시 되팔았다. 무슨 말 투기도 아니고 샀다 팔았답니까? 그래서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잘못 알려졌고 한국의 모든 언론이 오스트랄리아, 호주라고 했습니다. 거기 헬거스트란 성마장의 직원이 호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유럽의 오스트리아 국적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앞으로 말을 적을 돌려놨다는 겁니다. 성마장에 일하는 직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십수억짜리 말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니 버이가 헬거스트란 소유로 되어 있었다. 원래 헬거스트란이라는 사람은 덴마크 국가대표 승마 선수인데 자신의 이 말을 비타니 버이라는 스페인 말을 중개해서 말 중개상 역할도 같이 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유라에게 넘겨주고 삼성에서 돈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유라가 비타니 버이로 추정되는 말을 타는 동영상을 목격해 본 적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님이 좋아하시겠다. 사진을 찍어 보낼까 하는 말도 녹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삼성은 돈만 처음에 35억 줬고 나머지 이 45억 가량은 말과 각종 승마 관련 지원으로 줬다고 했는데 말도 처분했고 다 회수했다. 뭐 차량이니 말 운반 차량이니 이런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정유라한테 준 액수를 35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수상하게 생각한 부분이요. 삼성이 비타니 버이를 팔았다면 그 팔은 증명서를 공개하라. 그런데 어떻게 비타니 버이가 처음부터 삼성 소속도 아닌 정유라 최순실 소속도 아닌 소유주가 헬거스트란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뭔가 돌려놨다. 수상하다. 또 두 번째로 블라디미르라는 말이 어떻게 그 승마장의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느냐. 정유라가 사고 팔았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헬거스트란 승마장의 실제 주인이 최순실이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한국 기자가 취재를 갔는데 지나치게 맞고 아주 이 폭력적인 어떤 거부를 하는 부분 좀 어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강제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올브르에 있는 정유라의 은신 하는 집은 헬거스트란 승마장 쪽에서 구해주고 함플라드라고 부르는 독일인 승마 코치가 와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말을 몇 마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필 관리사가 옆에 붙어 있죠. 그 말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헬거스트란 승마장은 있다고 안 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유라가 그 승마장에서 말을 타격을 목격한 사람이 좀 있는데도 그 승마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잡아떼고 과격하게 놓고 뻔한 일을 거짓말을 하고 서양 사람들요,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승마장이 매우 수상하다. 승마장이 뭔가는 삼성이나 최순실 측과 얽혀있는 부분이 매우 깊숙하다. 아주 그에게 돈으로 얽혀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소유주가 아예 최순실이나 삼성이 샀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두세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이 뭔가 하면 지난 10월 스웨덴 에테보리,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올브로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건너편에 있는 스웨덴 땅에 제2의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거기서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자랑 삼아 측근한테 떠벌렸는데 헬거스트란이 삼성 측과 비밀 계약을 하고요. 2020년 동경올림픽까지 트레이닝, 코칭, 주거, 그랑프리 마장마술 훈련 전반을 책임지고 250억을 미리 건너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헬거스트라는 계약 체결 이후에 스위스 그리고 바하마를 2주 정도 거쳐서 이 두 군데는 다 조세 도피처, 조세 회피처죠. 덴마크로 왔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그쪽에 묻어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돈의 일부는 최순실에게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헬거스트란이 계약서에 사인할 당시 정 씨나 그 주변 인물이 참가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삼성과의 계약이 정유라만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한국에 승마협회를 맡고 있으면서 승마 선수를 위해서 이런 계약을 했다면 그걸 공개적으로 자랑 삼아 보통 돈을 250억이나 쓰면 우리는 한국의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떠드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오는 와중에 숨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런 공개적으로 해야죠. 떳떳하면요. 자, 그런데 이런 헬거스트란과 삼성과의 계약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2015년 8월 삼성과 최순실이 모녀가 독일에서 만드는 코어 스포츠, 지금은 비덱 스포츠 간의 계약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우선 액수에서 헬거스트란의 계약액이 코어 스포츠와의 계약액과 일치한다. 그때는 이번에는 250억이고 그때는 220억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세금 문제나 헬거스트란이 먹어야 될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액수가 올라갔겠죠. 자, 시기상으로 이 시기가 9월 23일 경향신문이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 계획을 최초 보도한 직후라는 겁니다. 자, 특검 조사 결과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이 사람은 승마협회 회장이죠. 해당 보도 후인 9월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순실을 만나서 새 프로그램을 통한 우회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10억 이상을 들여 구입한 그랑프리 우승마 비타니 버이를 정유라가 싫어한다고 하자 더 좋은 말을 구해주겠다라는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9월 10월 일정을 한번 되새겨서 보면요. 이럴 때 미르 재단 문제, K스포츠 재단 문제가 터지기 시작이고 또 우병우 수석 문제가 터지면서 새누리당이 국감을 이렇게 중단시키면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고 한겨레가 최초로 미르 K 문제를 TV조선이 그 이전에 보도한 걸 받아서 다시 보도하고 그리고 경향신문이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을 보도한 직후입니다. 자,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최순실과 정유라와 삼성의 직접 계약은 이제 이 재단 문제나 이런 비리들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삼성은 그 증거가 유지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봤겠죠. 그래서 이후에 노승일이라든지 오영태가 이런 부분을 폭로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좌우간 이대로의 계약은 한국 언론들이 눈치를 채서 자꾸 취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지금 공개적인 두 사람 사이에 사실 그것도 숨겨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계약을 삼성 대 최순실 정유라로 하는 부분을 중간에 하나를 끼워가지고 현지인을 끼워가지고 거기에서 돌려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봤을 겁니다. 특히 독일의 당시 프랑크푸르트 주변에는 한국 기자들이 이제 취재에 나서기 시작하고 소문이 많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좀 400km 떨어진 덴마크의 외진 지역에 조용히 가서 은신하면서 승마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유라를 위해서 더 좋은 말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삼성과 최순실 정유라 간의 계약이 들통날 상황과 들통이 났을 경우에 이 최순실을 통한 삼성의 이해관계 반영 이런 뇌물 의혹 등이 폭로될까봐 이제 비공개적인 우회적인 플랜 B를 제2안을 가동을 해서 실제로 헬거 스트란이 비밀회동 다음 날인 9월 28일 승마장 지배인을 시켜서 정유라가 덴마크의 은신처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 박상진 사장이 프랑크푸르트에 갔다가 아마 헬거 스트란을 불러서 만났든지 가서 만났든지 만났겠죠. 아마 불렀을 거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자체가 너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교민도 많고 소문도 좀 났으니까 이제 아예 헬거 스트란 쪽으로 옮겨가고 당신과 우리와의 계약을 하자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정유라도 지금 옮겨야 되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이 정유라를 이 덴마크 올브로 자신의 승마장 옆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집도 구해주고 조용한 데다가 그 다음에 10월 초에 아마 이런 계약이 스웨덴에서 관철이 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닷새 후인 10월 5일에는 이제 말도 바꿔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 명마 블라디미르를 구입을 했고 블라디미르 전주인 퍼닐라 호크펠트는 경향신문에 보낸 이메일에서 10월 1일 덴마크에서 한 여성이 블라디미르를 타본 후 계약이 체결됐고 나중에 그 여성이 정유라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 비타니 버이라는 말이 삼성이 사줬다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바꿔치기를 했다. 정유라가 그 말을 타기 싫어한다라고 한 것은 핑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계약이 이행되기 시작했고 삼성 측은 물론 이런 헬거 스트란의 측근 A씨의 이 주장을 부인을 했는데요. 자, 플랜 B는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일단은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10월 24일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태가 수습이 안 되니까 스톱을 했겠죠. 그래서 그 스톱을 하면서 블라디미르를 팔았다 하고 그래서 마치 최순실이 이제 삼성이 말을 해수해 가니까 블라디미르란 말을 산 것처럼 하고 그걸 또 터지기 시작하니까 직원 앞으로 돌려놓고 그 직원을 갖다가 마치 말을 산 선수처럼 해서 어떤 승마 선수가 사간 것처럼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윤곽일 거라고 봅니다. 자, 블라디미르도 최순실이 돈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성 측은. 자, 특검도 플랜 B의 실행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인데요. 이런 삼성의 해명과는 다르게 TV조선에서 미래재단을 7월 26일 날 처음에 보도를 했고 삼성은 최순실과의 작년에 하반기에 맺었던 직접적인 이런 계약 상태의 유지가 이제 최순실이 드러나려고 하는 단계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최순실과는 아무리 뒤늦게 잡아도 이때쯤 모든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요 임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시점에서 재단이 지금 최순실이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데 최순실이 등장이 되려고 하고 야당이나 언론들이 최순실을 이제는 취재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우병우에 대한 공격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직접적인 계약을 중단하고
플랜 B로 가자. 그래서 삼성이 35억과 말을 등을 사준 나머지 45억, 한 80억 계약이 진행된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이 헬거스트란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유라는 7월 31일 마필 관리사와 함께 한국에 귀국했다가 보름 만에 독일로 돌아갔는데요. 아마 이 비타니 V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비덱 스포츠를 통한 플랜 A가 없어지고 플랜 B가 가동이 되면서 그 준비를 하러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유라는 독일로 돌아온 뒤에 8월 말과 9월 말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 출전을 했다가 막판에 포기했고 10월 21일 덴마크 오덴스의 대회에는 블라디미르를 타고 출전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헬거스트란 승마장의 지배인인 이 마즐롬은 경향신문에 정유라가 지난해 9월부터 승마장에 15번 정도 왔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2달 전인 것 같아 했는데요. 최순실이 태블릿 PC 입수 보도로 10월 31일 자진 귀국하기 전까지 삼성의 플랜 B에 따라서 정유라가 승마 훈련을 덴마크 올브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9월 초에 덴마크 올브로에 있는 은신처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이 시나리오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헬거스트라는 삼성과의 비밀 계약에 대해서 엉터리라고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자, 계약서가 있다면 보여달라. 최순실이 뭘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헬거스트란 주변에서는 그가 삼성을 위해 일하고 말 거래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헬거스트란 승마장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저도 집요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뉴스 브리핑에서도 몇 차례 방송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헬거스트란 승마장이 삼성과의 특수 계약 관계 속에서 움직였고요. 자, 삼성은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이재용 회장이 최순실을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재단에 돈을 낸 것도 강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시 삼성이 헬거스트란과 계약을 해서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또 말도 바꿔치기 해서 새로 사고 했다 하면 도대체 이것도 강요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매우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강요에 의해서 했다가 들키게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정유라 최순실을 위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의 계약을 갖다가 밀고 간 부분은 삼성은 한마디로 선청탁, 후뇌물. 보통 뇌물의 상식은 부탁을 할 때 뇌물을 주고 뇌물의 대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고 하지만은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뇌물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전에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해줘도 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을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아니거나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상징성 상에 설마 저런 대기업이 부탁 들어줬는데 하기로 했던 일을 떼먹겠느냐. 서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부탁은 먼저 들어주고 뇌물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뒤에 해결하자.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돈이 204억 그리고 승마를 위해서는 250억 계약에 이것도 맞다고 하면 35억에 그 다음 말 산다고 들어간 45억에 합치면 330억의 돈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냈던 재단이 박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칩시다. 가정을 한다면 204억인데 정유라 최순실을 위해서는 330억이 넘는 더 많은 돈을 낸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처음에 누가 이 일을 박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성사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으로 볼 때 최순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최순실이 뭐 자기 딸내미, 친구, 아빠 회사도 그렇게 집요하게 부탁을 해서 대통령이 움직였는데 하물며 지 딸과 관련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특검이 본격적으로 다시 수사를 했어요. 이것도 강요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지, 이게 강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증을 하길 바랍니다.